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날씨가 좀 한참 쌀쌀해졌습니다. 날씨만큼 오늘 증시도 체감지수는 조금 낮은 그런 국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전일 마틴 루터킹 데이로 좀 휴장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와 신흥국 증시만 돌아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연동성 관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단지 증시가 약간 추세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동력이 조금 상실되는 모습, 그리고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하루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양대 지수도 오늘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장 막판에 외국인들이 현물지수 코스피 쪽, 그 다음에 선물지수를 매수세로 돌려놓은 것만이 조금 위안거리가 되었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0.85%가 빠졌습니다. 2379선. 코스닥은 1%가 딱 빠졌는데 709선에 딱 턱걸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오늘 밤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은 국내 증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커플링 관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치 잣대가 좀 없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서 이때를 한번 주목해보죠. 증시 반등이 한 차례 좀 나오고 나서 조금 횡보를 하더니 자이언트 스텝의 이야기가 나오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1월 2일 날 개장하면서 증시가 그날 첫날 좋지 않았거든요. 한 2거래일 정도 증시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짝 하방을 이탈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공포심이 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기에. 야, 이러다가 다시 한번 바닥권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자, 생각을 좀 뒤엎고 증시가 가파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2180선까지 살짝 갔던 증시가 2400선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220포인트입니다. 과연 증시가 오를 만한 변화 요소가 있었느냐, 호재가 있었느냐,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호재가 좀 있었나? 지정학적 리스크 좀 변화는 있지만 진행형이고요. 중국 쪽 좀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ING. 가장 이제 근본적인 요소, 미국. 자, 지정학적 리스크 옆에 살짝 러시아라고 써보겠습니다. 중국, 미국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변한 게 있습니까? 없죠? 연일 매파적이죠. 그냥 매파라고 딱 써놓고요.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연준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강도 긴축. 올해 금리는 없다. 계속 매파적인 이야기했고, 여기는 오늘 뉴스플로어가 좀 나왔어요. 푸틴이 후임 내정자를 이미 지명해놨다. 그리고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도 확실히 뉴스플로어를 타긴 탔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푸틴이 직접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전보다는 종전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는 좀 좋아지고 있죠. 별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국 쪽 2번이죠. 여기에 관해서 좀 크게 다뤄보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변함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중국. 자, 우리가 지금 호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초에 증시가 올라왔던. 자, 중국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시그널이 완벽하게 나오고 있나요? 내수 경기 진작해야 된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 여기까지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당연하죠. 부동산 경기, 중국 내수 경기 진작해야 되고요. 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성장률 중국 4.9 잡혀 있어요. 중국이 좀 올라가야지 글로벌 경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명확하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하시고요. 명확한 전달, 시그널이 있었느냐? 무엇이 있었죠? 없죠. 아직은 명확한 중국의
시그널이나 경기 부양책이 모호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증시의 저점을, 자, 경기 침체 저점이 아닙니다. 증시의 저점을 1월부터 3월로 보는 이유가 되고요. 근거. 그리고 등락 과정이 있을 것이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증시가 2400선 올라가면서, 자, 위에 상단이 2480선까지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굉장히 조금 달려드는 매수세를 펼치고 있어요. 자, 여기를 좀 보시죠.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를 좀 해갈 때,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세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매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슬슬 증시 거래 대금을 좀 봐보게 되면, 자, 1501. 자, 이거 증시 주변 추인데 자금. 자, 보시죠. 여기 예탁금을 보시게 되면, 자, 날짜가 언제죠? 1월 3일입니다. 지수가 공포감이 있으니까 2200선을 살짝 이탈하니까 증시가 올라올 때마다 이때부터 좀 올라왔죠?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현금화 시켰다는 거예요. 아니면 손실. 손실을 냈겠죠. 실질적으로 저는 2200선에서 현금을 갖고 있어가지고 바닥 국면에서 정말 샀던, 내가 매수세, 저가 매수를 했던 그런 개인 투자자는 5% 미만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금이 1, 20% 있어가지고 약간 순환매를 즐겼던 분들은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예탁금이 줄어드는 동안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변곡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2360선이거든요. 예탁금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3거래일 동안의 근거치를 보고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제 외인들이 속도 조절을 좀 한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딱 시황 상태가 오후 2시까지 좀 연출됐어요. 오후 2시 한 30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현물 계약, 현물 매수세, 코스피 매도세였고요. 크진 않았지만 선물도 매도세였습니다. 그런데 3시 들어서 딱 좀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내일까지 차익 실현을 위한 과정일지 아닐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요소인데, 오늘 국내 증시만 약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신흥국 증시 잠깐 보시고 오십시오. 자, 이거 홍콩 항생지수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22,000포인트부터 내렸던 게 거의 다 V자 반등으로 다 왔습니다. 국내 증시보다 더 빠르게 올라왔죠. 중국 쪽이다 보니까, 또 홍콩 쪽이다 보니까 홍콩 쪽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올라갔어요. 3%대로. 원래는 2%대였는데. 그러면 자, 가파른 상승 추세였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스탠스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탁금을 이제 늘려가면서 좀 덤벼드니까 여기서 이제 덤빈단 말이죠. 2500선을 보고 덤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못했는데 여기서 덤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관망세가 딱 두드러지게 명절 앞두고 쉬어가는 흐름이 딱 연출돼 버려요. 저는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명절 전까지 수, 목, 금 3일 남았습니다. 딱 쉬어가는 흐름. 아, 외국인들이 공매도 내지는 속도 조절로를 하겠구나. 지금까지 증시를 견인했던, 자, 가파르게 증시를 견인했던 요소가 있죠. 모두 다가 중소형주 중심의 장사를 했어요. 중소 코스닥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니었고요. 대형주 위주의 저가 매수 반등이었어요. 특히 어디가 좋았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로 은행주들. 여기가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수 상승 견인차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연초에 이제 상승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연초의 상승 흐름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과대 낙폭 마무리.
다 마무리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자, 뭐 증시는 내일도 모르니까 자, 명절 전까지 2,500선까지 오른다 치겠습니다. 한 130포인트 남았어요. 여기를 그러면 줄을 좀 그어서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럴 만한 호재 이슈가 무엇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증시 구간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단지 그러면 이렇게 기계를 시켜봐야 되겠죠. 아, 그럼 전문가님 현금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 저는 아직도 좀 물려있는데 아직도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김민준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저가 매수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좀 가져왔다. 그러면 현금화입니다. 자, 현금화는 요건 저가 매수했다. 현금화고요. 내가 손실 중인데 자, 좀 지워볼게요. 내가 손실 중인데 그것이 주도주다. 반도체, 2차전지, 뭐 신재생, 그리고 또 하나 뭐 넣을까요? 자동차, 부품주 등등. 이쪽에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러면은 보유하십시오. 어차피 조정을 받아도 지수가 올라가려면 여기가 올라야 돼요. 여기도 버티셨잖아요. 2130선도 버텼는데 올라와서 이제 조정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내 섹터가 경기 침체 국면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주도주인데 손실로 대응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 확정이에요. 제가 김민준이 말씀드린데 그럼 손실 확정입니다. 명확하게 저가 매수해서 현금 보유하신 분들 사이에 시그널을 드렸고 내가 종목이 손실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자, 지금의 순환매는 어떤 형국이냐? 오늘 돌아간 건 이제 명인의 복귀 시간이고 명인의 복귀 아닙니까? 딱 봐보면 바닥권에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이거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조금 고급진 용어로 하면 이거 순환매가 일어난다. 결국은 여기를 끌어올렸던 건 주도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여기 올라갔던 건 부정할 수 없어요. 뭐 반도체, 은행주, 자동차, 뭐 2차전지 좀 쉬었지만 한 번씩 신재생, 뭐 수소 파트 같은 것들 조금씩 올라오고 했단 말이에요. 주도주 쪽이었는데 이제 여기가 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도 무엇을 찾냐? 바닥권에서 덜 오르는 종목들 요거 찾고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뭘로 붙은 겁니까? 주식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책 테마로 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정책 테마 뭐 들어왔죠? 드론, 우크라이나 재건,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돈 거예요. 그리고 아랍, UAE 이렇게 된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 간단하죠. 결국은 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무엇이다? 주도주다. 자, 쉬어갈 때는 뭐다? 쉬어갈 때는 뭐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테마다. 그 테마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좀 우위에 있는 건 정책 테마가 되겠죠. 고위직들의 입, 뭐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정책 테마가 되겠죠. 정책 테마를 내가 잘 공략할 수 있다. 공략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현금 좀 보유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정책 테마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죠. 주식시장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요걸 잘하시면 요걸 잘하면 돼요. 아, 저는 매매가 조금 서툴고 뉴스플로우 따라가는 게 힘들다. 지수 상승에 배당하겠습니다. 그럼 주도주죠. 근데 내가 주도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쉬어간다고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오늘 시장의 이게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이제 종목들로 좀 돌아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심플했어요. 어렵지도 않고 먼저 갔던 종목이 저는 오늘 중동 테마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제가 지었는데 자 실질적으로 중동 테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오늘 KC코트레일인데 뭐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우디가 왔어요. 이 방송을 이제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처음에 뭐 네옴시티가 왔어요.
우리 지금 60대 분들이 잘 아시겠죠. 60대, 70대 이렇게 가시는 분들. 그때 우리 중동 지역에 많이 건설업 쪽에 진출해가지고 아버님들 가셔가지고 중동 지역에서 고생해가지고 외화벌이에요.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지만 오늘은 아랍이에요. 여기는 뭐 크기가 천문학적이고 사우디 대원 시대. 여기 뭐 40조? 이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중동 테마들이 정책 테마와 맞물리면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가느냐, 이 업종 내에서 여기는 조금 다양하게 가고 있어요. 뭐 반도체도 가고 있고 5G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뭐 종목이 있었죠. 한미글로벌도 있었고 등등. 근데 이 둘 다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동 테마의 공통된 요소가 뭐냐? 탈탄소 아래 친환경이라는 거죠. 굳이 꼭 친환경을 2차 전지랑 연결 짓지는 마시고요. 친환경이라는 거죠. 이따 간단하게 2차 전지 부분에 관해서도 다룰 텐데 친환경이라는 거죠. 재생에너지라는 거죠. 공통되게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재생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 원전 여기입니다. 여기에 너네 기술 좋잖아. 원전도 한번 가까워보고 너네 태양광도 잘한다며. 너네 수소 기술력도 일본에 이어서 2위라며. 풍력도 잘한다며. 같이 한번 MOU 해보자. 그리고 접점이 있으면 더 찾아보자. 오늘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갔었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수소, 태양광, 풍력, 원전 오늘 쉬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 그랬죠? 시장 흐름에서 안 오른 종목, 덜 오른 종목, 후발주자 찾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탈탄소, 탄소 종목, 캐시코트를 이런 거 찾아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내가 딱 집어가지고 잘할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여기만 갔느냐? 그렇지는 않죠. 오늘 뭐 그린 케미칼도 좀 올라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탈탄소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결국은 음봉 윗꼬리로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주도주였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최근에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렇지 않겠죠. 요즘에 은행주나 반도체를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이렇지 않겠죠. 결국은 뭐다? 정책 테마다. 정책 테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성.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지속성이 내가 갖고 있는데 계속 된다. 계속 뉴스플로우를 타준다. 그럼 이거죠. 시세 계속 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그래서 투자 포인트가 아니고 뭘로 가야 된다? 매매로 가야 된다. 확실하게 손절매가 있는 매매 포인트다. 정리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즘에 핫한 게 또 AI 인공지능 이쪽이에요. 늘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 좋습니다. 뭐 다 좋아요. 오늘 알체라. 알체라는 자기는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주가가 좀 갔는데 갈만한 이유는 솔직히 못 찾겠어요. 근데 첨단 기술 도입하고 다 좋습니다. 본격 경쟁, 로봇 시대를 알리는 서막. 좋습니다. 로봇 시대의 서막.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내 주요 기업들 뭐 삼성, LG, 현대 로봇 사업에 박차 가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도 인수했고 뭐 자율주행적 라이다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라든지 여러 접목 분야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산업용 로봇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넓혀보면 의료용. 뭐 수술할 때 수술 로봇이라든지 우리가 정형외과 가면 고관절 무릎에 뭐 넣는다든지 아니면 물류 창고를 조금 전자동화 시키겠다든지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겠죠. 이런 부분들 기업에서 좀 투자를 해갈 수 있는 부분 여기에 국한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데 여기에 좀 국한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생활로 오고 있느냐? 실생활로 강하게 아직은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생활로 안 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집에 다 로봇가 있어요.
무슨 로봇가 우리 집에 있다는 소리냐? 자, 세탁기 보십시오. 요새 인공지능. 빨랫감 넣으면 무슨 빨래인지 착 알아서 척척 박사들이 유연제 넣어주고 세제 넣어주고 돌아가는 시간도 맞춰져서 딱 나옵니다. 냉장고, 정수기, 로봇 청소기 전목 요소는 실생활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가 아직 그 캐파 크기가 크냐, 로봇이 여기가 크냐, 아직은 이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 매출로 정말로 직격탄이 되고 있느냐, 직결되고 있느냐, 요거에 관해서 의구심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가게 되면 밸류에이션들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게 뭐 추천할 수도 있고 성장성 좋은데 걱정이 될 부분이 그거죠. 뭐 5G 사태라든지 시장의 재평가 구간 때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가지고 시장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부담스럽다. 조정을 받아버렸을 때는 굉장히 주식시장이 그 섹터가 침체로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산업용, 의료용 로봇에 제한이 돼 있고 수주잔고, 가장 중요한 게 수주잔고, 실적 확인, 그리고 좀 과열 양상이 돼 있는 종목들은 피해가는 이런 선별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알체라도 좋았고 여기 뭐 이제 이평선 돌파했다고 달려드시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확실하게 조정 구간을 기다려가지고 진입을 해야지 달려들면 분명히 물립니다.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자리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속성에 관해서는 분명히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로보스타라든지 레인보우틱스도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이런 종목에 달려들면 낭패 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인데 뭐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PD님에게 좀 공을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야간 담당 PD님이 정 PD님인데 오늘 나왔어요 뉴스가. 이거 보고 이제 웃으실 텐데 푸틴이 뭐 차기 주자를 지금 선정해 놨다 등등 내년 대선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불확실성은 제거됐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제거됐는데 이건 좀 없어졌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냐? 예? 푸틴이 차기 대선 후보 주자를 지명해 놨고 확전보다는 종전으로 가는 게 참이냐? 그거는 우리 토마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관해서는 노코멘트 하고요. 단지 푸틴 정계 은퇴설론을 나와가지고 뭐 장기간 전쟁으로 좀 지쳤겠죠. 이제는 조금 확전보다는 종전에 조금 더 우위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재건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선별화가 필요하겠죠. 원래는 대장주가 어디였습니까? 현대건설 기계였는데 현대건설 기계를 달려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자리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후발주자들 어디가 갔습니까? 현대 에버다임 뭐 이런 종목들, 서현 탑메탈 뭐 이런 종목들 이제 후발주자 찾아가지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크라이나 쪽도 제가 봤을 땐 건설기계 쪽에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뉴스 플로우가 찐인지 아닌지 확인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인의 해안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민준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 구간이 기회인데 수급, 어닝 시즌입니다. 실적.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가 중국 내수 경기 부양입니다. 이것도 눈으로 확인되죠? 이거는 기업이 잘해야 돼요. 선정만 잘하면 됩니다. 여기는요. 계속 체크 포인트죠. 정말로 중국이 애매모호한 거 아니고 확실한 내수 경기 부양책을 내놓느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내일은 아니더라도 목요일, 금요일 이 정도부터 조정 국면에 좀 돌입한다. 그러면 조정 국면에 돌입할 때 홀딩이냐 적극 매수냐 조정 나올 때 저는 답을 드렸습니다. 둘 다 합니다. 내가 손실 중이다. 전문가는 명확하게 자기 뷰를 전달해야죠. 홀딩하십시오. 조정 구간인데 내가 현금이 있다. 적극 매수하십시오. 답을 드리고요.
손실권이라면 굳이 반등 시에 불필요하게 손실을 확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주도주 산업에 베팅하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숲은 잘 봐야 되겠죠. 주도주 어디냐? 반도체 부품, 자동차, 신재생, 리오프닝, 제약바이오에 답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